혹시 내가 당뇨가 아닐까 의심되시는 분도 꼭 들으셔야 되고, 이 당뇨병 무섭다고 하는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 마련했습니다. 보통 이제 건강검진 이제 40세 이상 성인들은 이제 매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검진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당뇨병 예비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건강검진 가시면 이제 8시간 공복하시고 가셔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혈당이 딱 나와주면 당뇨병인 걸 알면 오히려 잘 되는 건데, 검사에선 정상이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당뇨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당뇨가 오기 전에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선 비만하신 분들한테 많이 와요. 내가 살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런 경우면 당뇨병 생길 가능성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몸에 이상하게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마다 그 염증 부위가 달라요. 뭐 저같이 코 안에 점막일 수도 있고, 부드러운 속살 같은 데 있는 염증들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몸에 염증이 잘 없어지지 않을 때는 이거 몸에 혈당이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밤에 자는데 이렇게 어쩌다가 힘을 딱 줬는데 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는 때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기 때문에, 혈액순환 안 되는 뭔가 요인이 있는데 그게 혈당이 높아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상, 이상하게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가려움증이 어떤 약간의 미열을 동반하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민감하신 분들한테 좀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혈당이 약간 높아지는 걸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좀 과식하고 났는데 가려움증이 조금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런 분들 혈당이 높아지거나 당뇨병이 생기고 있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다른 질환에서도 공히 얘기하는 것들이겠는데, 없어지지 않는 피로감. 이건 쉬어도 피로감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당뇨병 환자분들 쉬어도 피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운이 없고 피곤할 때 쉬어야겠다와 함께 같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겠다, 이제 술 담배 끊고,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꼬박꼬박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겠다. 오히려 평상시에는 막 끼니를 거르시면서 막 과로를 하시다가 그때는 오히려 식사량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의 피로를 덜기 위해서. 그랬는데 잠도 많이 잤는데 피곤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혈당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연결해서 또 한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과음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날 진짜 한마디로 떡이 되도록 술을 마셨어요. 다음날 일어나는데 몸이 너무 개운해. 근데 예전 같으면 숙취에 어쩔 줄 몰라 했을 텐데 이상하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난다. 다른 날들보다도 눈이 번쩍 새벽에 일찍 떠져가지고 과음을 했는데도, 이런 분들 문제 있습니다. 이거 혈당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밤사이에 과음을 하게 되면 혈당이 쭉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간에서 술을 해독하느라,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혈당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 몸이 새벽부터 개운해지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혈당 검사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혈당 검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뇨병 환자는 당연히 공복에도 혈당이 막 높고 식후에도 혈당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금방 눈치챌 수가 있죠. 근데 당뇨병으로 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혈당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들은요, 공복 혈당에서 안 잡히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언제 혈당을 측정해야 하느냐? 식후 1시간. 식후 1시간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내가 정상이라고 자신만만하신 분들 식사 충분히 하시고 1시간째 혈당 꼭 재보십시오. 그게 200이 넘어간다, 당뇨병입니다. 그 1시간째 혈당이 180이 넘었다, 당뇨 위험성, 당뇨 직전에 있으신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런 증상들 나타나신 분들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증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당뇨병일 수 있으니, 내가 당뇨병으로 가고 있을 수 있으니 1시간째 혈당 꼭 재셔서 그 가시는 걸음 지금 멈추셔야 됩니다. 당뇨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일 많이 보는 형태는요, 당뇨병의 증상 없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이 특별히 없어요. 굳이 증상으로 말을 꺼내자면 전신 쇠약감이라던가 피로감, 눈이 잠깐 흐릿하다든가 피부가 좀 건조해진다든가 약간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사실 뭔가 당뇨병을 딱 예시할 만한 그런 특별한 증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건강검진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이 높아요 하고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설명은 급성 고혈당 증상을 말씀드릴 건데요. 당뇨가 심해져서 공복 혈당이 200 정도까지 치솟게 되면 정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이 너무 높아지면 당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 소변으로 많이 당이 나가는 상태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몸에서 당이 막 나가버리니까 단 것이 땡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시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3다 증상을 말씀드리죠. 다뇨, 다음, 다식입니다. 그렇게 증상이 나올 정도까지 가면 혈당이 많이 높아진 경우이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빨리 검사를 진행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3다 증상으로 끝나지가 않고 그때도 모르고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당대사가 완전히 깨져버려서 몸에 저장돼 있던 당을 분해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막 쓰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까지 빠지게 됩니다. 비만한 당뇨 환자들은요, 실제 혈당이 높아지는지도 모르고 살이 빠진다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당이 잘 유지되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빼는 거야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를테면 나쁜 생활 습관을 그대로 막 심해지면서 체중까지 빠진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반대로 급성 저혈당 증상입니다. 급성 저혈당 증상은 아까도 말씀 피곤하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기운이 떨어지고 그리고 공복감이 생기시고 땀이 나거나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아주 심한 경우, 정말 이게 제대로 또 감지가 안 돼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에는 의식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도당만을 사용하는 기관이 어디라 그랬죠? 뇌라 그랬잖아요. 근데 30 이하로 당이 떨어져 버리면은요, 뇌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정말로 뇌가 셧다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소실까지 나타나서 정말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쓰거나 약을 좀 세게 먹는 분들은 자기의 저혈당 상태가 오진 않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증상이 왔으면 빨리 일단 저혈당 증상은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흡수되는 음료수라든가 식사를 빨리 하셔서 일단 혈당 자체를 회복시키는 거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당뇨라는 게 특별히 대부분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정말 일상생활에서는 잘 못 느끼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기 검진, 건강 검진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당뇨를 치료하다 보면요, 정말 자기가 저혈당인지도 모르고 고혈당인지도 모르고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혈당 패턴을 조금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당을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4번 자가혈당기로 자주 체크하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요즘엔 또 많이 발전이 돼서 실시간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뇨를 처음 진단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저혈당을 자주 겪는 그런 분들이라면 나의 혈당 패턴이 24시간 패턴이 어떤 식으로 변하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를 보다 보면 당뇨병의 혈당 패턴은요, 정말 다양합니다. 당연히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고, 또 환자분의 개별적인 특성도 인슐린 분비나 이런 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개개인의 데이터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